printf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printf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자 이렇게 돌아갔죠.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마치 그냥 비주얼 C 돌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PC에서 돌아간 것 같기도 하다고. 이게 지금 PC에서 돌아간 건지 보드에서 돌아간 건지, 그렇죠? 예, 보드에서 돌아간 거 맞습니다. 얘가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이 JTAG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돼요. 그렇죠? 다운로드가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운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 printf가 이렇게 있어. printf. 그런데 이건 어디로 나오죠? 모니터로 나와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모니터 없잖아. 이 모니터는 PC용 모니터지. 여러분들 보드에 모니터가 안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예? 원래는 뭔가 이렇게 PC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보드에는 모니터나 뭐 출력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마치 PC에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약속한 겁니다. 즉 printf. 자, 어차피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모니터 같은 거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 명령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명령을 만나면 이 뒤에 있는 이 내용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을 수 있죠. 요것을 JTAG을 이용해 가지고 코드 컴포저 쪽으로 다시 보내줘요. 업스트림으로 보내줘. 이 코드 컴포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거 날라오게 되면 그래? 이거 이쪽 모니터의 콘솔 쪽에다가 대신 써달라는 거구나 하고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PC의 모니터를 약간 빌려 쓰는 거지.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명령어들은 코드 컴포저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스탠드얼론이라고 해. 이거 뭐 매번 이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난드 프레시도 있어가지고 결국 프로그램 같은 걸 난드 프레시에다가 구운 다음에 전원만 키면 동작하도록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동작하는 걸 우리가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한다고 해요. 그때는 뭐 PC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전원만 꽂고 하면 동작해요. 뭐 LED가 깜빡인다든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쵸? 모니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할 때 주로 디버깅용으로 이렇게 뭐 값 같은 걸 출력해 본다든가. 그래서 printf를 써가지고 디버깅을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디버깅이죠. 그런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없는데 컴파일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ello.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 첨가된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링커 커맨드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링커 커맨드 파일. 링커 커맨드 파일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이런 종류의 파일이 다 있어요. 우리 PC로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PC로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거 없었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동작시키고자 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는 거예요. 하드웨어. 그런데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OS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라든가 또 PC는 표준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C에 메모리가 얼마나 장착되어 있는지 이게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바이오스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심지어 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뭐 CPU G 같은 프로그램 돌리면 뭐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PC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거든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하드웨어에 메모리가 얼마 달렸는지, 몇 번지부터 몇 번지에 달려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이건 뭐 임의로 만들 수 있으니까 보드를. 뭐 지가 뭐 대충 뭐 텔레파시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의 메모리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얼마만큼 달려있는지 어쨌든 지금 얘도 메모리가 4기가대를 쓰거든요. 물론 여기 4기가대, 4기가 메모리, 4기가 용량이 다 달려있을 때는 없을 거고요. 여기 한 128MB의 D램이 달려있습니다. 128MB. 그러니까 얼마만한 용량이 달려있는지를 얘가 알 방법이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에 달려있다고요. 알겠죠? 128MB가 0번지부터 달려있을 수도 있고 뭐 8만 번지부터 달려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얘가 다운로드도 못해.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떤 건지 있는지를 알아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을 거잖아. 또 그 다음에 다운로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에 제대로 정보를 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지금 메모리는 1메가 1kb밖에 없는데 1kb밖에 메모리가 없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사이즈가 만들고 보니까 2kb에 나왔다. 그럼 당연히 다운로드 못하는 메모리가 모자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하드웨어에 1kb밖에 메모리가 없는 하드웨어다라는 걸 얘가 알면 그냥 바로 빌드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운로드 못한다. 프로그램 사이즈 메모리가 모자란다라고 당장 정보를 줘요. 알 수 있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정보를 적어주는 영역이. 자, 이런 종류의 파일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다 이름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는 이제 TI에서는 이걸 링커 커맨드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링커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드웨어 아키텍처 스크립트 파일이라든가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필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CPU 코어 이렇게 돼 있죠. CPU 코어가 디파인 돼 있으면 자, 이건데 우리 ARM 코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CPU 코어가 디파인 돼 있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CPU 코어, DSP 코어니까요. 사실은 이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이거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쓰니까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건 링크가 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의 프로퍼티에 가보면 링커의 어드밴스드 옵션의 심볼 매니지먼트에 가보면이 아니고 미셀레너스에도 아니고 쭉쭉쭉쭉쭉쭉 어디에 들어있네 이거? 여기 있네. 자, DSP 코어 이퀄 1이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파인은 유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인을 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링커 커맨드 파일도 이렇게 and if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얘 들어갔고 아까 그냥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가니까 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거 DSP 코어 이퀄 0이라고 하게 되면 DSP 코어가 아닌 ARM용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롬이고 롬은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고요. 램이 있죠. 램이 256KB 있다고 했죠.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익숙해 있어야 돼요. L2 메모리가 256KB. 그래서 이게 256K죠. 256K. 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어야 돼. 헥사 값이요. 1000, 100000. 자, 100000. 자, 이게 64K입니다. 64K. 100000은 64K.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256K죠. 자, 이거 뭐냐면, 이건 오리진, 시작 번지. 요 번지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메모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L2 메모리는 번지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100000 공이 5개 있으면 1메가가 돼요. 1메가. 그러니까 이건 8메가 번지부터 요만큼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L1P, L1P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L1P, L1D를 캐시로 쓰지 않고 L1 프로그램, L1 데이터, 프로그램 캐시, 데이터 캐시가 각각 32KB씩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걸 캐시로 쓰지 않고 내가 유저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요 번지부터 요만큼 달려있고 요 번지부터 요만큼 달려있고 80000이니까 이게 10000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32K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또 그 다음에 줄어나게 10000은 4K 1000 4K 몇 가지 값들은 익숙해지면 나중에 되게 편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뭐로 쓸 거야? 얘는 유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캐시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의미는 없어요. 캐시로 쓰게 되면 이제 이건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앞에 SH가 붙었어요. 이건 shared라는 거야. shared 이란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 거냐면 실제 물리 메모리가 어떻게 달려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L2 메모리가 뭐 여기 번지부터 요만큼 달려있다. L1 메모리가 요 번지부터 요만큼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름을 임의로 적어도 됩니다. 뭐 메모리, 물리 메모리의 분락인데 적당한 이름으로 뭐 자기가 적고 싶은 대로 적으면 돼요. 이거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건 EMIF인데 이건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우리 NAND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거 안 쓸 거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막 필요 없어요. 없애도 돼. 없애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도 없애도 돼. 어차피 그래도 혹시라도 뭐 메모리 뭔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없애. 자, 이렇게 되고 롬도 실제로 우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긴 하지만 이건 뭐 TI 자체에서 코드를 심어가지고 나오는 TI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이건 없애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히 해봅시다. 간단히.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네 개가 위에 있는 네 개랑 동일해요. 이름 비슷해. 그쵸? 앞에 SH만 붙었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죠?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것도 뭐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여기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나머지도 다 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L2RAM, L2SRAM, 뭐 DSP L2RAM이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요 메모리 블락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또 있어요. L2. 사실은 얘는 동일한 메모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동일한 메모리. 그리고 얘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기 보면 동일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얘나 이쪽 부분은 얘나 이쪽. 크기 부분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동일한 메모리를 지칭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 메모리나 동일한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가 동일하죠. 하지만 시작 번지가 달라요. 시작 번지가 달라요. 자, 이건 뭐냐면 얘는 로컬 어드레스라고 하고 얘는 글로벌 어드레스라고 불려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메모리 블락이 있는데 이 메모리 블락에 대한 어드레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집이 있는데 홍길동네 집이면서 얘는 또 영인의 집. 알겠죠? 같은 집인데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야. 어떤 걸 쓰더라도 같은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에 암도 들어있잖아요. 암도 들어있어서 다른 예를 들면 여기는 요건 로컬 메모리라고 있어요. DSP가 이 L2 메모리라고 하는 무슨 DSP의 블락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SP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 있는 로컬 메모리를 그냥 불러 쓰면 편해요. 로컬 메모리. 그런데 요 메모리가 저쪽에 ARM 입장에서 봤을 때는 ARM 자기의 로컬 메모리가 있고, 알겠습니까? 이 DSP에 달려있는 L2 메모리를 부르고자 할 때는 글로벌 메모리를 써서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런 겁니다. 이거 사실은 멀티코어에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내부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부 메모리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 이제 번지 쓰는 거 8000번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동일한 코어예요. 동일한 프로그램을 세 군데서 돌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는 게 있지.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 그러면 코드를 다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얘는 메모리가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안 돌아가요. 번지가 다르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돌아가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여기는 ARM이거나 또는 또 다른 ARM이거나 이게 또 동일한 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가 있는데 얘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알겠죠? 같은 코어인데 얘는 얘네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 번지도 봐야 되고 요 메모리도 읽어봐야 되고 요 메모리도 읽어봐야 돼.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얘도 자기
8,000이다 읽으면 자기 메모리를 읽어. 자기 메모리를 읽어. 그런데 여기 있는 번지들을 읽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 번지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또 다른 번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그때 다 달라. 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읽어보려면 이 글로벌 메모리를 읽어봐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요새는 번지가 로컬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것은 자 우리는 뭐 사실 요거 안 써도 됩니다. 요거 이제 언제 쓰느냐면 두 가지일 거예요. 내가 ARM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ARM에서 DSP 메모리를 읽어보려고 할 때 글로벌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나중에 쓰게 될 텐데 여기에 DMA라는 게 또 있습니다. DMA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MA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메모리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준다든가 또 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준다든가 이렇게 데이터 옮기는 거 CPU가 옮기면 돼. 무브 명령을 써가지고 다 옮기면 되죠. 예, 그런데 DMA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어요. DMA에게 일을 시켜놓으면 이놈이 알아서 데이터 무브는 CPU가 배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터 무브도 사실 CPU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아주 단순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데 굉장히 그 일이 많아.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1시간을 소비하는데 그 재료를 씻는데도 1시간이 걸리고 요리하는데도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요리하는데 1시간과 씻는 거에 1시간은 달라. 씻는 것은 시급 10,000원 알바도 다 씻을 수 있어. 그런데 알겠죠? 그런데 요리는 시급 10,000원 시급 가지고는 요리를 못해. 요리사 시급 10만 원 정도 되는 요리사를 불러야 돼. 알겠죠? 그런데 둘 다 일하는 건 1시간씩 일해. 알겠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도 한 클락을 소모해요. 알겠죠? 그런데 뭔가 복잡한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알겠죠? 곱하기도 한 사이클이 걸려요. 알겠죠? 그런데 곱하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고 데이터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데 CPU 입장에서는 똑같이 한 사이클이 걸려요. 아까 마찬가지로 요리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요리를 해도 1시간이 걸리고 자기가 야채를 씻어도 자기도 1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요리사는 요리에만 하도록 집중하도록 해놓고 씻는 것은 시급 10,000원에 해당하는 알바를 고용해서 씻는 게 낫겠죠.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네들은 다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리를 만들려고 해도 재료를 안 씻고는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곱하기를 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으면 곱하기를 못해. 그런 것들은 얘한테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기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 글로벌 메모리로 봐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DMA 같은 거 쓸 때도 글로벌 메모리를 써야 돼요. 자, 요거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HRA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L3 메모리, L3 메모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L3 메모리, 128KB의 L3 메모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L3 메모리가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DDR 메모리가 있죠. DDR2 메모리가 달려 있는데, 자, 실제로 여기 이렇게 되는데 512가 아니라 128K가 메가바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128메가바이트니까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08이 된다. 08. 이게 제일 높은 건데, 요게 이렇게 되면 256이거든요. 이게 256. 08 되면 128. 요거 하나씩 커질 때마다 요 값이 여기 있는 제일 높은 자리 요거 하나씩 커질 때마다 256MB씩 증가하죠. 이거 어떻게 하냐?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나는 진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저 자동제어 교수님 사인 값을 거의 외우고 있어. 일반 각을 30도, 45도가 아니라 그냥 각도 외우고 해요. 얼마나 그냥 많이 했으면 그걸 외우려고 해서 외우셨겠어, 교수님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없어도 되긴 하지만 거의 필수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메모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달려있는지도 모르니까는 동작을 안 할 거예요. 링커가 어떻게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재해야 될지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지만 두 번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거의 뭐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상해본 이제 코드를 만들게 되면 코드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웨이를 잡았다 그러면 그 어웨이용 메모리가 있겠죠. 네, 그게 다 메모리에 다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메모리에 어디에다가 넣어줬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게 되면 거의 의미 없게, 왜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디폴트 엘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존재하는 메모리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냥 딱 적재해 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재해 버려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적재하는데 메모리가 연속되어 있으면 그래도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메모리가 요만큼 달러 한 1kB 있고 또 여기 요만큼 있고 여기 요만큼 있다 그러면 얘는 그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그냥 잘라서 못하고 쭉 연속해서 가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모리 양이 얼마큼 있는 이게 중요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메모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L2 메모리가 있고 L3 메모리가 있고 L1은 이게 못 쓴다고 보여지고요. 캐시를 쓰니까 L2 메모리가 있고 L3 메모리가 있어요. 128KB L3 메모리. 이 두 개는 내부에 있습니다. L2 메모리 256KB. 이게 L1을 빼놓고 제일 빠른 메모리예요. 예? 그 다음에 L3 128KB L3 메모리가 있어요. 이건 두 번째로 빠른 메모리. 그 다음에 바깥에 D램이 있어요. 말했다시피 L2 메모리는 한 10사이클 걸려 읽는데 L1 메모리는 한 사이클 무조건. L2는 10사이클. 그 다음에 L3는 한 30사이클. 그 다음에 바깥에 D램은 100사이클. 그만큼 엄청 느리다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자주 액세스하는 거, 그런 것이 저 D램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D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그냥 데이터. 한 번 액세스하고 많은 거. 그냥 하나가 계속해서 액세스해야 되는, 자주 액세스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속도가 빠른 메모리에 들어가요. 더군다나 코드 같은 거. 코드가 D램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D램은 코드는 얘가 동작할 때 어떻게 된다? 이게 VLIW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128비트씩 명령이 실행돼야 돼요. 128비트씩 명령이 실행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D램에 코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D램은 바깥에 버스가 32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 128비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 읽어와야 돼요. 여러 번. 그러니까 코드 같은 걸 D램에다가 넣어놓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만약에 초기화 코드 한 번 쓰고 마는 것 같은 건 D램에 있어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루프로 돌아가는 그런 코드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내부 메모리에 있는 게 좋아요. 물론 D램에 있어도 캐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작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의 프로그램의 그 코드의 중요성에 따라서 속도가 빠른 메모리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려면 뭔가가 얘가 쪼개져서 나와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덩어리로 나와서 한 덩어리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메모리의 종류는 10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어. 얘가 잘게 쪼개져 나와야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나와버렸어. 그럼 할 방법이 없죠. 예? 자, 그래서 다 쪼개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섹션이라고 하는데 디폴트 섹션이 정말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코드는 점 텍스트라고 하는 섹션으로 나옵니다. 모든 코드는 점 텍스트라는 섹션으로 나와요. 따라서 내가 코드는 여기다 집어넣고 데이터는 여기다 집어넣겠다. 나머지는 거의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나머지는 데이터는 더 촘촘하게 쪼개져 나오는데 코드와 데이터는 일단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점 텍스트, 예, 모든 코드는 여기에 들어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넣는 거죠. 얘는 어디 있습니까? SHRAM에다가 넣었대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넣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들어간다고요. 코드가. 그 다음에 여기 스택 있죠? 자, 스택. 스택은 여러분들 함수의 로컬 메모리들이 주는 거고 이거 데이터죠. 그다음에 BSS. 이것도 데이터입니다. BSS인데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BS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ar 여기 그 다음에 near data, far data. 나머지 이제 제가 설명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 남아 있는 BSS 그 다음에 far, near data, far data. 얘네들은 전부 static memory. 여러분들이 함수 바깥에다가 변수 만드는 거 있죠? 함수 바깥에다가 만드는 변수들은 다 여기로 들어가요. 함수 바깥에다가 만드는 스태틱 메모리죠. 함수 안에다가 만드는 변수, 함수 안에다가 만드는 변수는 스택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들어가. 그런데 여기 보면 BSS far하고 near data, far data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변수를 만들면서 초기화하면 여기 들어가고 초기화 안 한 거, 초기화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들어가. 내가 어웨이를 만들고 그 어웨이를 초기화했으면 여기 들어가고 또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했으면 여기 들어가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두 개는 그 다음 여기 보면 얘는 이름이 BSS고 여기는 far라고 되어 있는데 BS인데 이거 near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near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가고 far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near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가고 far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가요. near 데이터 초기화한 건 여기로 들어가고 far 데이터 초기화한 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콘스트는 이건 여러분들이 변수 만들 때 콘스탄트로 만들고 있죠. 그럼 콘스트 변수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말록이나 그런 것들로 잡은 힙은 다 여기로 들어가고 데이터는 이건 어셈블리에서 만든 변수가 들어가니까 우리 어셈블리 안 쓰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만든 그 어레이가 굉장히 자주 액세스해. 뭐 거의 몇 사이클마다 액세스해. 그러면 BSS에다가 내가 들어가게 하고 어레이인데 어레이니까 함수 안에서 잡았다가 함수 안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함수 안에서 잡으면 스택에 잡히는데 그다음 스택은 거의 굉장히 빠른 메모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택은 보통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액세스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함수 안에서 만드는 변수들 중에는 포문에 i = 0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인덱스 변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함수 안에서 잡잖아요. 그거 함수 바깥에서 잡는 사람은 없죠. for int 0서부터 까지 하는 그 변수 i를 함수 바깥에서 잡는 사람 없죠. 함수 안에서 잡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게 다 스택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택은 굉장히 빠른 메모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액세스하는 변수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어웨이를 잡는다. 어웨이를 스택에다 잡으면 스택 사이즈는 일정 크기만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스택 메모리를 쓰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망가지죠. 그래서 스택 사이즈는 내가 정하거든요. 사이즈를요. 그래서 대충 예측을 해야 된다. 내 메모리가 함수가 이렇게 네스트됐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를 또 부르고 함수에서 함수를 부르고 함수에서 함수를 부르고 하면 스택을 많이 써요. 계속 스택에다 쌓기 때문에. 그래서 스택 사이즈가 최대로 얼마나 커질지를 예상해서 스택 사이즈를 잡고요. 그 다음에 BSS.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함수 안에다가는 어웨이를 잘 안 잡아요. 왜냐하면 스택 사이즈가 커지니까. 보통 함수 바깥에다가 스태틱 글로벌 변수로 잡죠. 어웨이를요.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잡아놓은 어웨이가 굉장히 자주 액세스한다. 그냥 이미지 어레이처럼 한번 읽고 흘러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테이블 같은 거라서 내가 굉장히 자주 액세스하는 거다. 그럼 이게 좀 빠른 메모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걔를 BSS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L2 메모리라든가 이쪽에다 여기 이제 실제 물리 메모리에다 어디로 들어갈지를 이 섹션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여기는 지금 전부 어디로 들어가도록 짜놨어요? 여기다 들어가도록 짜놨어요.
그리고 L3 메모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짤 필요가 없지. L2 메모리 통통 놀고 있는데 더 큰 메모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초기화된 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초기화되지 않은 건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니어와 파이의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어와 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와 여기 나와 있는 요거와 요거는 동일한 건데 요거와 요거 한 페어로 이렇게 페어인데 초기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할당하느냐 그 차이점만 있는 거고요. 사실 그건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구별해서 나오면 뭐 손해날 건 없죠. 그 다음에 이게 니어하고 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는 얘기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다 저장한다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메모리가 몇 비트라고 했습니까? 메모리가 어드레스가 32비트 머신이에요. 32비트. 32비트니까는 어드레스가 32비트예요. 32비트. 주소를 32비트 주소체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명령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인스트럭션이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게 8개가 있기 때문에 256이고 하나하나는 32비트 머신이에요. 알겠죠? 이런 게 8개 있어요. 32비트. 즉 명령어를 만들어줄 때, 명령어를 표기할 때 32비트로 명령어를 표기해. 무슨 얘기냐면 너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하고 무엇을 곱하고 더하고 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32비트로 표현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드레스 자체가 32비트예요. 그러면 32비트는 딸랑 쓰는 뭐야? 주소만 쓸 수 있죠. 주소. 그 다음에 그 주소 가지고 뭐 하라는 건지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32비트 딱 쓰면 그냥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그 32비트 안에 내가 뭔가 다 표현해줘야 되는데 저기가 가서 뭘 가져다가 더하고 빼고 그 말을 갖춰줄 공간이 없어. 저기만 지정해주면 딱 끝나. 다 써버려요. 얘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무언가를 한 명령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건 이제 투워드 명령어가 돼요. 명령어를 2개로 표현해줄 수 밖에 없어요. 예? 2개로. 여기다가 어떤 명령어 내용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소를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때도 2번 해줘야 되지. 뭐 실제 명령은 앞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32비트 실제 주소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명령어 2개가 필요해요. 자, 그게 파워드레스입니다. 여기다가 넣어놓는 놈들은 여기에 무언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변수를 다 이런 식으로 읽어오게 돼 있어요. 왜? 파워드레스를 쓰는 영역이기 때문에. 파워드레스를 쓰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어레이에도 BSS나 또는 니어 데이터에다가 넣으면 얘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16빗 어드레스를 써요. 16빗 어드레스 체계를 써요. 이쪽은요. 그래서 16비트니까 얘를 주소를 쓰면 16비트 쓰고 16비트가 남죠. 예? 여기다가 뭘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뭐 더하든 빼든 뭔가. 예? 그래서 한 명령어로 처리가 가능해요. 16비트로 명령어 주소를 주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의문점이 말이 안 된다. 아니 32빗 주소라면서 32빗 주소라면서 16비트를 어떻게 써?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뭐뭐뭐뭐 해야 우편물이 제대로 가는데 그 중에 절반 뚝 잘라가지고만 쓰면 그 우편물이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지. 이해가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16비트. 자, 여기는 어떤 가정이 있는 거냐면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사는 아파트가 30동이 있어요. 동이 30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동에 150가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전체로 정확히 가려면 지정을 하려면 30 곱하기 150이니까 450이죠. 예? 그러니까 450을 표현을 해줘야 돼. 30 곱하기 150은 얼마야? 450에 4,500. 그렇죠? 4,500 맞나요? 4,500. 예. 4,500으로 표현돼요. 4,500. 4,500까지를 표현해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동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150만 적으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20동이다라는 게 미리 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럼 동은 쓸 필요가 없잖아.
동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몇 호다만 하면 거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BSS는 여기 나와 있는 BSS는 메모리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머지 요걸 이제 여기 보면 이게 16비트죠. 16비트니까 16비트는 얼마야? 65536. 그래서 65,536개의 페이지 개념을 가져요. 요거 하나가 한 페이지예요. 근데 요 앞에 6536이니까 16비트짜리가 즉 다시 말하면 16비트 이런 것들이 65,536개가 있으면 전체 32비트가 돼요. 즉 요거는 동이고 요건 호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BSS의 경우에는 이 중에 특정 동을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정해놔요. 그러니까는 이 뒤에 번지만 가져다 요거만 안 켜져도 여기 있는 동 호수를 자동으로 합쳐가지고 32 어드레스를 만들어내요. 이게 니어 어드레싱 방식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돼요. 그 대신에 문제점이 한 가지 단점은 있지. 얘는 BSS라고 하는 요 섹션의 크기는 요거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쵸? 요거보다 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BSS라고 하는 섹션은 조금 더 얘보다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없었으면 전부 다 여기다 넣게 이건 훨씬 유리하잖아. 훨씬 효율적이잖아. 액세스하는 거니까. 그럼 모두 다 BSS에다가 넣지 누가 파일에다가 어레이를 넣겠어요. 근데 문제는 BSS의 크기는 64K로 딱 제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크다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BSS를 주로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다 그러면 파를 쓰면 되겠죠. 예? BSS에 들어갈 수 있으면 BSS 쓰는 게 유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어 데이터 이쪽 섹션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이게. 그런 개념 정도. 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냐면 C 배울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렇게만 쓰잖아. 그쵸? 이렇게만 쓰죠. 그러면 제가 니어에 들어갈 거야? 파에 들어갈 거야? 자, 일단은 얘는 이렇게만 적었다고 치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BSS 아니면 파에 들어가요.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꼴하고 이렇게 놓고 0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초기화해줘도 얘는 초기화했기 때문에 100개니까 100개 다 초기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초기화해도 얘는 무조건 이쪽 초기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초기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초기화의 문제니까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교수님 다 좋은데요. 우리 C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BSS에 들어갑니까? 파에 들어갑니까? 알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또다시 이런 키워드를 제공해요. 앞에다가 니어를 붙여주면 얘는 BSS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파를 붙여주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데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보통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 니어니 파 같은 경우는 요 지금 현재 C6000이라고 하는 컴파일러에서만 쓰는 별도의 키워드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C에서 제공되는 스탠다드 키워드가 아니잖아. 이거 배운 적 없잖아. C 배울 때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있을 때마다 어웨이 이거 있을 때마다 무조건 니어 파를 다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네.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디폴트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붙이면 무조건 파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안 붙이면 알겠습니까? 안 붙이면 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파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무조건 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니어를 쓰게 되면 BSS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왜냐면 가급적이면 BSS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거기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 얘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얘 파로 들어갈 것 같지? 물론 이거 함수 바깥에서 만든 거예요. 글로벌 변수야.
글로벌 변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 얘는 안 붙이면 기본으로 니어로 들어가죠. 파로 들어가죠. BSS로 들어갑니다. BSS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집 변수라고 해요. 구조체나 배열 같은 것은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BSS로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어쨌든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집 변수, 어레이라든가 스트럭처, 구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로 간주를 해요. 알겠죠? 그 대신에 개별 변수, 이런 A나 B라든가 이런 변수들, 이것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64K 채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니어로 간주해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얘도 불태요. 파로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면 파라고 쓰면 파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C 같은 거 배울 때는 안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빌드 한번 해요. 빌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요거 나오면 요거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매번 물어보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냐?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됐으면 그러면 로드를 자동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자동으로 됐죠. 컴파일 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이거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디버그라고 하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랩 제로 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그 메모리에 대한 얘기예요. 보면 자 여기 오리진이 여기서부터 요거 아까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used, unused가 나와요. 자 보면 used 사용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딱 요 shram이라고 하는데 요만큼 사용했대. 그리고 요만큼 남았대. 당연하지. 왜? 보세요. 전부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메모리만 여기 있는 요 메모리만 잔뜩 쓴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봐. 자, 요걸로 바꿔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더 많아. 그러니까 요걸로 다 바꿔요. 좋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보면 얘는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 그리고 얘만 쓰고 있어.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여기만 쓰겠죠. 예,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빌드 됐어요. 자, 다시 맵 한번 볼까요? 맵 파일. 자, 이제 보세요. 그렇죠? 이제 얘 여기 얘 쓴다고 되어 있고 얘는 이제 하나도 안 쓰죠. 왜냐하면 여기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로 다 들어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